자, 오늘 독서 4주차인데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 시간 좀 한번 드릴 테니까 가달락만 읽어봐. 자, 시작. 가달락만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나요? 자,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한번 보여. 네 번째 줄 봐봐. 이렇게. 자, 가로 묶어. 어떤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집단이 밑줄 쳐. 네트워크. 이루고 다른 사람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밑줄 쳐. 여기까지 가로 닫아. 자, 여기 뭐가 나왔어? 개념이 나왔지.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우리가 첫 단락의 마지막에 따옴표로 묶여있는 부분 있지. 그지? 그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네트워크 외부성 동그라미. 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야?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자, 10번 볼게요. 자, 가달락에 자, 보세요. 자,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외부성. 그쵸? 자, 이 부분이 즉 따옴표로 묶여있지.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면 네트워크 외부성이니까 자, 이 녀석을 화제라고 합니다. 자, 화제. 첫 단락의 마지막 자, 우리가 따옴표로 묶여있는 부분 화제. 그러면 밑에 나단락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요인 동그라미. 자, 요인은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세 가지. 자, 그러니까 나단락에서 여기 화제를 그대로 끌고 가줘야죠. 끌고 가주면서 이거에 대한 요인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자, 그러면 앞으로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를 다 찾아가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다단락 봐봐. 다단락에 둘째 들어오죠. 라단락 보면 마지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첫째는 어디 있다는 얘기야? 나단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몇 가지?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1번과 2번 푸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이때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1번 문제.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지. 1번 문제 우리가 설명 일치 문제라고 하는데 자, 일치 문제예요. 자, 알 수 없는 일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하나 단락을 읽고 나서 단락별 실시간으로 푸셔야 돼. 이게 핵심이야. 하나 단락 읽고 바로바로 지워 나가시고요. 자, 2번 문제는 사례잖아요. 자, 특히 기억에 대한 사례. 기억 한번 살펴봐. 아,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사례야. 그러면 이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사례하고 자, 텍스트하고 자, 당연히 자, 대응성을 살펴보셔야죠. 그럼 텍스트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 몇 가지라 그랬어? 세 가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례는 뭐죠? 나트 세 가지를 보셔야죠. 왜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거니까. 이해갑니까? 그걸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시작! 자, 풀어보세요.
실수했는데. 자, 1분. 또 다 읽고 풀면 좀 어려워져. 좀 어려워져. 자, 선생님 보여줄게. 자, 됐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칠판 봐요. 얘가 핵심이야. 그럼 왜 얘네들이 핵심인지를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끌고 갈 거야. 자, 보시면 자, 요인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요인 사용자 기반, 두 번째 요인 표준 달성 여부, 세 번째 요인 호환성. 이 세 가지. 자, 그래서 사용자 기반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연결된 사람이 많을수록 효용이 높아가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답니다. 이때 이 효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족도라는 뜻이야. 만족감. 효용이, 자, 이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선택, 즉 수요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저기 댓글 많이 보잖아요. 물건 살 때, 그지? 그 사람들이 다, 자, 요거 괜찮아요? 그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자, 표준 달성 여부. 사용자 수가 일정 부분의 사용자 수가 확보가 되면, 그래서 확보가 돼서 표준이 되면 사람들이 선택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브랜드로 제품으로 전환하는 게 쉬우면 선택한대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자, 소비자는 가격 품질을 보통 일반적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한대요. 이것을 우리는 통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뭐가 보여? 바트가 눈에 보이는 순간 핵심은 어디에? 뒤에 나와. 이외의 요인으로 선택한다는 걸 보여준대. 이게 바로 뭐니? 네트워크 외부성. 됐습니까? 힘을 여기 뒤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자, 어떻게 쌤이 읽어야 되는가 보여줄게. 먼저 나달락 보시면 두 번째죠. 우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기반 동그라미. 자, 다달락으로 넘어가. 둘째 바로 찾아야 돼. 재화나 서비스의 표준 달성 여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라달락 넘어가. 마지막 호환성 동그라미.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달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사용자 기반.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 칠판 보세요. 자, 요게 체크가 안 됐으면 좀 성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과는 늘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인과 문장은 자, A 수록 B, A 따라 B, A 통해 B, 자, A면 B, A 인해 B. 이 5가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체크해 줘야 돼요? 이게 체크 들어가야죠. 이해 갑니까? 이게 인과입니다, 인과. 자, 우선 적어봐. 자, 적었지? 자, 그럼 볼게요. 거기 보니까. 자, 거기 이렇게 해야죠.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 자, 이거 동그라미. 자, 많아질수록 이게 눈에 들어왔잖아. A수록 B가 눈에 들어오잖아. 많다에다 위로 화살표 한번 해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세요. 효용이 증가한답니다. 효용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그래서 A 인해 또 나오죠. 효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2로 인해 이게 또 나왔잖아. 자, 그러니까 또 인과로 가죠. 그럼 어디 동그라미죠? 선택의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가 밑에 인터넷부터 끝까지 가로 묶어. 사례죠. 그러면 밑에 사례는 어떤 얘기 나오겠니?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만족감은 증가하고 선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로로 묶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만 체크했어? 이거만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와 얘의 힘은 같지. 맞아, 힘이 같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설명해주고 사례가 나온 것처럼 자, 얘도 설명해주고 사례가 나올 거고요. 얘도 설명해주고 밑에 사례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힘이 같으니까 형식도 똑같이 가야 돼. 자, 그렇게 나오나 봐. 다 둘째. 재화나 서비스의 표준 달성 여부죠.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에서 한쪽이 자, 보세요. A면 B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 수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밑에 표준 동그라미 치세요. 표준이 되면 인과 맞니? 인과 맞죠? 자, 그럼 그 대상 찾아. 선택 동그라미. 표준에서 선택으로 화살 쏴봐. 칠판. 그래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핵심입니다.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나오지. 어디까지? 끝까지 가로 묶어. 사례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라달락 갑니다. 호환성이 나오네요. 그럼 호환성도 마찬가지로 설명해주고 뒤에 사례 나올 거야.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비용 없이 자, 별도의 비용 없이 자, 부정문구지. 그 비용에다 X 쳐야지. 다른 브랜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A면 그러니까 전환 동그라미 잡고요. 선택으로 화살 쏘세요. 됐니? 선택의 동그라미 치고 화살 쏴. 그래서 칠판. 그렇지. 비용 없이 전환이 가능하면 선택. 그게 중심 문장이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 중심 문장.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예컨대부터 끝까지 가로 묶어.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 읽어가면서. 알겠어? 어떤 친구 되게 빨리 읽는 친구들 있잖아. 그치? 그 친구들은 사례까지 안 읽고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간다고.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하면 그때 와서 사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마달락 볼게요. 결국 소비자는 자, 제품의 질이나 가격에 민감. 자, 이거 밑줄 쳐봐. 소비자 동그라미 민감. 이를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까지 밑줄 쳐봐. 이걸 뭐라 그래?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제품의 질에 민감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걸 통념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 그럼 독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역부의표 힘이 뒤로 넘어가지. 앞이 중에 뒤가 중요해. 뒤. 자, 네트워크 외부성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물결쳐. 자, 가격이나 품질 이외의 요인. 이게 뭡니까? 네트워크 외부성.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해. 글을 이렇게 읽어야지. 자, 그러면 1번 가자. 자, 1번 보니까 있으면에 끊어. 그러면 어떤 문장 형식이야? 질문 던질게. 어떤 문장 형식? 인과 문장 형식. 맞습니까? A면 B. 그러면 네트워크 외부성 동그라미. 자,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동그라미. 자, 칠판. 네트워크 외부성과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가격에 대한 인과가 있나 봐. 없지. 정답 1번. 그러니까 1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뭐예요? 저거 인과 X. 둘의 관계가 없잖아. 그렇지? 인과가 X입니다. 자, 2번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밑줄 쳐. 이게 뭐야? 네트워크 외부성이지. 그렇죠? 편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네트워크 외부성하고 편리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 얘기는 가달락 보세요. 가달락 봐봐. 자, 3벌씩 자판이 효율적이고 훨씬 더 평가해요. 다시 평가해요가 아니고 효율적이고 편리해요. 그런데 뭐가 선택된 거야? 2벌씩 자판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니? 많은 사람이 사용해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편리하지 않는데도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동했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람들은 그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3번.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가격과 품질 이외의 요인이 눈에 들어와야지. 동그라미 4번. 자, 클수록, 여기서 끊어. A수록 B. 맞아? 그럼 뭐와 뭐의 관계야? 사용자 기반이 크다와. 이게 동그라미. 오른쪽 끝에 뭐가 보여? 만족감이 눈에 들어와야 돼. 만족감 밑에 써. 효용. 암기. 경제 지문에서는 자, 만족감이 효용입니다. 암기하셔야 돼. 그럼 어디 있어 이거? 여기 있잖아. 요 인과에서 보이죠.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 과정과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비교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했는가? 자, 동그라미 5번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받는 거 맞죠? 거기다 밑줄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 이거 뭐예요? 네트워크 외부성. 그렇지.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자.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에요. 자, 칠판 봐. 자, 여기 마지막 마달락에서 좀 넓은 의미를 한번 볼까? 소비자는 가격 품질로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택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사실은 가격 품질이 아닌 이외의 요인으로 선택해. 그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죠? A, not but. 그 다음 B. 됐어요. 그러면 가격 품질이 아니고, 그렇지? 가격 품질 이외의 요인이라는 뜻이지. 이것을 우리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한다 그랬지. 자, 그러니까 3번 보세요. 왜 이게 틀렸을까? 상훈이는 기본료가 비싼 대신 자, 심야 시간에 50% 할인, 밑줄쳐 50% 할인. 이거 뭐예요? 가격. 그러니까 저는 몇 번? 3번. 이렇게 가야지. 이해갑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가야죠. 자, 1번 문제 볼까? 1번 선지 볼까요? 준하는 자, 밑줄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밑줄 네트워크 외부성이죠.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치? 그거 보고 선택했습니다. 자, 윤정이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4번에 보면 미나는 올해 가장 많이 팔렸다는 요거 밑줄. 그 다음에 5번에 카페 회원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다 네트워크죠.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외부성. 이해 갑니까? 그래서 외부성이라는 건 바깥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유행을 안 따라가. 선생님은 늘 말씀드렸죠? 유행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평타라도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유행을 따라가는 순간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비슷해지는 것. 즉, 그건 도매급이고요. 그건 도매고요. 그게 바로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평범은 재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들 보면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거 보면 되게 좀, 뭐 본인의 그런 거겠지만,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자신한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뭐 옷 같은 경우도 자신한테 어울리는 옷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명품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좋아할 거예요. 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 명품 보면 환장합니다. 근데 명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그걸 살 돈이 없어서? 아니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선생님 능력으로. 그런데 안 삽니다. 이유는 하나. 가끔 이제 백화점이나 가잖아? 그럼 명품집 있잖아. 그럼 들어가. 좋아하거든. 그럼 들어가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거야. 만약에 어떤 특정 명품이 있는데 나한테 잘 어울려. 다 싹쓸이 할 거야, 내가. 근데 하나도 나한테 어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선생님은 뭐 되게 비싼 차들 있잖아요. 엄청 비싼 차들. 나한테 아직 어울리는 차를 선생님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나마 타협해서 지금 빨간색 국산차를 타는 거거든요. 선생님 차가 또 빨간색이에요. 이 동네 빨간색 많이 없거든? 우연히 빨간색을 본다. 그럼 내 차입니다. 아주 예쁜 빨강이거든요. 선생님은 차를 살 때 무조건 빨간색만 보고 갔거든. 빨간색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합니다. 무조건 빨간색만 보고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비싸다는 브랜드부터 해서 쭉 내려왔어. 다 돌아다녔어. 근데 지금 산 차의 빨간색이 제일 예쁜 거예요. 안에 성능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겉에서 보여지는 것도 아주 그냥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차감이라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뭐 독일차 이런 거 타고 가면 뭐 이게 있어. 어차피 차 안에서 보는 풍경은 다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선생님 얘기했죠. 잘 까먹는다고. 차가 어딨지? 그럼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 그럼 내 차만 딱 보여요. 이제 요 차가 끝나면 이제 다음 차가 선생님 마지막 차일 텐데, 그 마지막 차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갈 생각입니다. 노란색으로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노란색의 차들을 아마 다 살펴보러 다닐 거예요. 색깔이 되게 다르거든요. 같은 노란색도. 어떤 거는 되게 잘못 사면 막 겨자 같고 막 이런 게 있어. 예쁜 노랑이 있어. 뭔지 알지, 그지?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삽니다. 나한테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명품 좋아하지만 명품을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운동화 브랜드 없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없어. 선생님 운동화. 뭐 브랜드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쿠팡에서 뭐 이렇게 샀는데 왜 샀냐면요. 디자인이 내 스타일인 거야. 디자인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밑에가 막 두툼하고 검정색에 이걸 내가 늘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사요. 쌤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걸 피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거예요. 나이키 안 신거든, 쌤이. 그래서 나이키는 나하고 안 어울려. 그걸 아는 거예요. 쌤이. 그래서 집에 의외로 뭐가 없어요. 선생님, 뭐 이거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 스타일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 이거 우리 어머니가 사주셔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주셔서. 내가 입고 있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입는 거야. 그래서 입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 친구 만나러 갈 때는 안 입습니다. 그때는 쌤 스타일대로. 쌤 스타일 이상한 거 되게 많아. 옷들 나중에 한 번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막 이쪽은 길고 이쪽은 짧고 막 이런 거 있어. 독특한 뭐 있습니다. 막 망사도 있고요. 망사요? 선생님 망사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그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옷 되게 잘 입는 것 같다고. 맘먹고 꾸미면요 환장합니다, 여러분들. 안경만 5개예요, 선생님.
안경만 5개입니다. 자, 그 안경도 비싸잖아. 그치? 선생님 안경테 다 15,000원이야. 비싼 안경테 아직까진 못 봤어, 내 마음에 드는 게. 근데 의외로 되게 싼 거 있잖아. 그냥 근본 없이 나온 것들 있잖아. 앞에 이렇게 진열한 거. 보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그걸 사다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경 알은 좀 좋은 걸로 하는 편입니다. 안경 알은. 자,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야. 자, 됐습니다. 자, 넘겨. 3문 4주차. 자, 드디어. 우리 고전소설 처음이니? 나 갑자기 궁금한데? 아니구나. 저 앞에서 우리가 애정소설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웅소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칠판 봐요. 가볍게만 치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좀 짧게 끊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자, 볼게요. 요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선생님이랑 좀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전체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 여기 선인이 있어요. 선인은 늘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악인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데, 자, 요 둘이 이렇게 대비가 되죠. 자, 그래서 악인은, 자, 여기서는 뭐 그런 게 나오진 않지만, 자,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선인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조건 악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탐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탐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자, 얘는 주인공은 시련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시련 결국에는 극복을 하거든요. 이럴 때 극복을 하는데 이 극복 과정이 중요해요. How? 이게 출제 요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인공이 힘드네?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주인공이 힘들어. 그러면 첫 번째, 스스로 해결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력자가 있니? 그렇지. 이거를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즉, 주인공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스스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조력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된다. 이게 가장 고전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해. 여기는 요 흐름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자, 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체크하나 봐봐. 가자. 제목이 이화전입니다. 이화전. 그럼 주인공이 뭐야? 이화. 주인공이 이화야. 이화. 자, 먼저 텍스트 볼게요. 이따가. 이화 동그라미. 선생님 어떻게 끌고 가나 봐봐. 완전 집중해야 돼. 겨우 정신을 차려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모든 군사는 창과 검을 뽑아서 저 요괴를 잡으라. 질문. 자, 의도에만 밑줄 칠 거거든요. 자, 여기 의도가 뭐야? 요괴를 잡으라. 그렇지? 거기다 밑줄. 연이어 재촉하니 군민이 겨우 정신을 차려서 일시에 고함을 지르고 나무를 베입니다. 나무를 베니 밑줄 쳐봐. 그냥 행동적이니까 밑줄 치는 거야. 이런 건 선택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등장했어? 요괴 둘 동그라미. 요괴 둘이 땅 위에 떨어지니 길이가 한 발이라 되는 금빛 같은 여우에다 금여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우 동그라미 치고 요괴 둘하고 엮어. 그렇죠? 자, 군민이 동그라미. 현재 인물 몇? 등장하는 게 넷. 이화, 요괴 둘, 군민. 됐습니까? 넷. 화살과 창과 검으로 짐승을 죽이고 정신을 차려서 반응 어때? 살해했다. 물결 잡아. 살해하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다 이런 뜻이야. 자, 이런 요괴가 마을에 있어서 종전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는데, 변란이 있었는데, 성주의 신기가 이와 같은 성주인입니다. 이제는 태평을 누릴 수 있을 것 누리올지라 태평을 누릴 수 있겠다. 태평은 평화예요. 어찌 알았으리요? 자, 하늘의 신이 강림해서 밑줄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그렇죠? 군민이 지금 감사해야 하는 건 이거죠? 여러 원님들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문득 보고하기를 자, 순여우뿐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여우뿐 동그라미. 저기 요게 둘에서 일로 화살 쏴.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야? 요게 둘에서 하나가 없어졌지. 맞습니까? 자, 하였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화가 동그라미. 실성할 정도로 크게 놀라서 물결. 심리죠? 돌아와 라고 했으니까 이화 앞에다 장면 전환.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가? 장면 전환 하셔야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이여백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 봐봐. 자, 1번에, 자, 1번 선지 보니까 이화 군민. 자, 첫 번째 단락에 나왔죠. 맞습니까? 이화 군민. 그래서 이화는 군민을 지휘해서 요괴를 잡도록 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주인 안 나왔고요. 이여백 아직 안 봤고요. 황제 아직 안 봤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5번 봐야죠. 군민은. 됐습니까? 군민은 이여백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자, 거기 첫 번째 장면 보세요. 여기 이여백 등장했니 안 했니? 안 했죠. 그럼 고마워한 사람은 누구한테 고마워한 거야? 당연히 이화에게 고마워했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이 바로 그 장면을 찾아가는 위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선지의 인물이 그 장면으로 찾아가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체크가 요래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돌아와서 두 번째 장면 갈게요. 이화가 실성할 정도로 크게 놀라서 이여백 뭐라고 얘기하니? 그대의 지위로 인해서 여우를 잡았는데 밑줄 쳐. 암여우를 잃었으니 어떻게 해? 요게 밑줄 칩니다. 핵심이 이거죠. 암여우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이여백이 서프라이즈에서 자, 읽어봐. 시작. 대사만 읽어봐. 됐습니다. 자, 의도가 어디 있니? 그렇지. 나는 도망갈 거거든. 그렇지. 나는 거기서 나는부터 끝까지 밑줄 쳐. 나는 도망갈 거야. 너는 3년 내에 3년 안에 대국에 가서 뒤질 거야. 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야, 이화 환장하는 거지. 그리고 하직하고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자, 이화가 자, 그럼 사실 인물이 있다 사라졌죠? 그럼 거기다 작은 장면 전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적 갈등이 나오는 거야. 없어졌다. 장면 전환 하시고. 아무리 불러도 여백아! 아무리 불러도 그죠? 없어. 결국 여백의 미. 자, 그래서 이화 동그라미 잡고요. 자, 밑에 물결 쳐야지. 심히 불안하여 취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지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 5번이 확실하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이 장면에서는 군민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중량으로 넘어갈게요. 이화가, 자, 동그라미. 나라를 하직이라는 말은 이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작별 인사하다, 필수어입니다. 나라를 떠나, 발행하여, 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단일 행자야. 그러니까 나라를 떠났어. 3일이 되어 중원 내모. 중원에 이르러. 왜 네모 쳤니? 배경이니까. 중원에 이르러. 자, 밑줄. 물결 쳐도 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액이 되어 슬픈 생각 물결. 자, 질문. 주인공 시련 맞니? 시련 맞죠? 그럼 생각해야지. 어떤 내용을 생각해야 돼? 이 시련을 스스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조력자가 나타나는지. 이 생각하고 읽어가야 돼. 진정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오열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이화를 부릅니다. 이화여. 자, 이화가 놀랐어요. 의욕스러워하며 대답하기를 누구냐 넌. 자, 밤 네모 치세요. 누가 여기에 밑줄 치면 되겠지? 누가 나를 은근히 불러 묻느냐? 누구야? 공중에서 대답하기를 My name is 이여백. 그렇죠? 자, 이여백 동그라미. 와타시와 기타. 이여백이 왔어. 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참혹하여 오지 않을 수 없었어. 넌 참 손이 많이 가는구나. 그런 얘기죠? 참 손 많이 가네. 선생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손 많이 가는 남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선생님하고 썸을 탔던 그 수많은 여인네들이 그랬어요. 참 손 많이 간다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이래요. 모성애를 자극한답니다. 모성애를. 선생님 손 많이 갑니다. 내가 알아요. 선생님이 고기 잘 못 굽거든요. 고기 잘 못 구워, 선생님. 고기 잘 못 구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익은지 잘 몰라.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다 해줬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이제 구운 거 있으면 잽싸게 구워서 잽싸게. 근데 이제 내 아들이랑 있을 때는 내가 굽죠. 굽는데 이제 조금 느는 것 같아. 굽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이 잘 못 구워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냐면요. 고기를 굽는 건 서열순위 아니에요. 우리가 고깃집에 간다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맞죠?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기를 굽는 거에 있어서는 서열순위 아니라 능력주의가 돼야 됩니다. 고기를 잘 굽는 자가 구워야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구우면 모두 나만 행복하고 모두 불행합니다. 이해가죠? 난 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논리로서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정말 그러네. 그리고 또 선생님 가만히 있다가 누가 구워주면 빽빽 먹습니다. 잽싸게. 이기주의라니요. 자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난 이여백인데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먼저 알았어. 그래서 안타까워서 차복해서 오지 않을 수 없었어. 이화가 반갑고 기뻐서 대답하기를 그래 오늘 밤에 찾아온 것은 그래 네 뜻이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믿음이 있음을 알만하도다. 신의 우정 같은 거죠. 믿음이 있음을 알만하도다. 과연 그대의 영혼이 이와 같음을 믿지만 나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죠. 미조죠. 나 어떻게 이거 미조죠. 자 이여백이 위로합니다. 내가 장차 너의 살아갈 날을 이루고자 함이야. 미술쳐 이럴 때 목소리 멋있게 바꿔야죠. 내가 지금부터 널 살려줄게. 이렇게. 자 근심을 그치고 자세히 들으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여백이 말합니다. 자 내일부터 가로 묶어봐. 볼게요. 내일 네모 떠난 지 반나절이 못 되어 비가 올 거야. 이렇게 길면 무조건 딱딱 끊으시면 읽습니다. 그치? 내가 의미로 잡을 수 있는 거기까지만 끊어서 읽으시면 돼. 자, 갑니다. 내일 반나절이 못해서 비가 올 거야. 그럼 어느 집에 들어가면 집 네모. 보라매가 있을 것이니 끊어. 값을 헤아리지 말고 무조건 사가지고 가라. 끊어. 이럴 때 보라매 네모 쳐야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대국에 이르러서는 자, 대국 네모. 황제가 부의표. 반드시 옷 벗고 들어오라 할 것이야. 자, 끊어. 죽기를 작정하고 벗지 마! 자, 끊어. 벗지 말고. 그 매, 보라매를 소매 속에 넣고 궁궐에 들어가서 매를 내놓으면 끊어. 그대가 살 것이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거기다 적으세요. 암시. 암시입니다. 암시. 그럼 이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요약 압축적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대사를 통한 요약 압축적 제시. 그리고 암시. 이화가 매우 기뻐서 소리 죽여 말하기를. 야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라 바깥까지 이르러서 은근히 살 길을 2번씩이나 가르쳐 주니까 은혜가 전실로. 뒤에 어떤 얘기 나와야겠니? 그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이런 얘기 나와줘야 되잖아. 4번 문제. 어쨌거나 한자 성어는요. 심리, 상황, 태도, 관계 이 4가지에서밖에 안 나와 사실은. 나중에 자 선생님이 이거 묶어서 한번 드릴 거예요. 사자성어 볼게요. 먼저 각골난망 이거 되게 안 외워지거든.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중요합니다. 자 각골난망 정답 1번이거든요. 각골난망이라는 것은 뼈에 새겨서 잊지 않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거기다 적으세요. 1번 은혜를 잊지 않음 이런 뜻이야. 이게 잘 안 외워져. 뼈에 새겨서 은혜를 잊지 않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잊지 않음. 그러니까 정답 1번. 그러니까 은자가 하나도 없잖아. 어쨌거나 여기 4번 문제에 그
출제자의 의도는 1번과 3번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싶은 거야. 왜요? 똑같이 망자 들어가잖아. 이해 가니? 이걸로 헷갈리게 만들고 싶은 거야. 자, 2번 봅니다. 구사일생 무슨 뜻이에요? 겨우 살아. 그렇지. 살아남다 이런 뜻입니다. 구사일생. 살아남다. 자, 그 다음에 3번 오매불망. 그렇죠. 망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립다 이런 뜻이에요. 잊지 않다. 그립다. 인과응보 할게요. 뿌린 대로 거두다 이런 뜻이에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보통 부정적 인물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부정적 인물. 그래서 똑같은 말. 뭐가 있을까? 권선, 징악. 그렇죠. 징악의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자, 사필, 귀정. 그렇죠. 귀정의 포인트 잡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악인이 벌 받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인과응보야. 권선, 징악이야. 사필, 귀정이야. 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5번 천재 2로 봅니다. 자, 하늘이 내린 한 번의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회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돌아와요. 사자성어는 그때그때 익히셔야 돼.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른 세상에서 은혜 갚기로 자, 약속하고 서로 이별했다. 명일에, 명일내모. 앞에다 장면전은. 명일이란 건 밝아오는 날, 밝은 명자거든요. 그러니까 밝아, 다음 날 이런 뜻입니다. 앞에다 장면전하고 네모. 길을 떠나 반나절이 못 돼서 과연 벼락이 치며 비가 심하게 내렸다. 이화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야만 말하기를 우와 신기하다. 거기다 비추시면 되겠죠. 의도에만. 하고 마을을 찾으니 과연 뭐가 눈에 들어와. 집 네모. 이화 동그라미.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 주인 동그라미. 불을 구하여 옷을 말려 입고 두루 살펴보니 조그만 보라매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보라매의 3번 문제입니다. 이 보라매에 대한 이해를 잡아주셔야 돼. 자, 계속 갈게요. 이화가 사기로 작정하고 기뻐하며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매가 주인의 것이냐?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3대째 내려오는 저 매가 사냥을 잘해서 매일 10여 마리를 잡으니 저 매로 평생 생계를 하며 귀하게 여기나이다. 내가 젊어서부터 매를 좋아했는데 이 매를 보니까 평생 원하던 바야 값을 깎지 않을 것이니까 나한테 팔아. 내게 팔라 미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쉬워요. 못 팔겠나이다. 됐죠? 이거 팔면 우리 굶어 죽어요. 그렇지? 못 팔겠나이다. 그러자 이화가 은 1000냥을 주면서 뒤에 어떤 얘기 하겠니? 팔아 얘기하겠죠. 팔기가 비록 어렵겠지만 내가 꼭 사가지고 가야 돼. 객 중에 자, 뭐 수혜를 위로하고 즉 객 중에 수혜를 위로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즉 우리가 여행 중에 어떤 그런 슬픔이나 근심 걱정 뜻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본국에 돌아갈 때 다시 돌려줄게. 됐습니까? 잠깐 빌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밑줄 본국에 돌아갈 때 다시 돌려달라. 주인이 간절함을 보고 감동해서 파니 이화가 매우 기뻐해서 매를 가지고 어디 갑니까? 중원 네모. 앞에다 장면 전환. 자, 누가 등장해? 귀비 동그라미. 옆에 있다가 조선 옷을 다 벗고 들어오라소서. 자, 다 벗고 밑줄. 그렇죠. 그러니까 중원이니까 중국이야. 자, 상. 황제가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하시니 사관이 나아가 웃옷을 벗고 들라는 황제의 명을 일렀다. 이화 동그라미. 눈을 부라리고 꾸짖기를 나는 조선의 동방예의지국 사람이라 조그만 존전에도 옷을 벗고 뵙는 일이 없는데 하물며 황제 앞에서 옷을 벗고 뵙는 도리가 있으리요. 밑줄. 옷을 벗고 뵙는 도리가 있으리요. 즉 뭐야? 나 옷 벗겠다 안 벗겠다? 안 벗겠다. 이게 맹락을 잘 봐야 돼. 어려운 말 나와도. 사관을 물리치고 점점 나오니 귀비가 겁을 내어 말하기를 이화가 저렇듯이 황제의 명을 거역하니 지난날 꿈속의 일을 생각하면 어찌 흉악하지 아니하리까. 흉악합니다. 빨리 장사라는 건 힘센 사람. 장사를 시켜서 밑줄 옷을 벗기고 죄를 물으소서.
황제가 그 말을 쫓아 장사를 시켜서 들어오는 문을 막고 옷을 벗겨 잡아들이려 하시니 장사가 일시에 문을 닫고 옷을 벗기려 했다. 이와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안 벗어! 그렇죠? 밑줄 벗지 못하리라. 그리고 손으로 모든 장사는, 그러니까 얘가 힘이 세. 힘이 센 거야. 얘 장사야. 힘이 세. 정전에 들어갔습니다. 장면 전환. 정전에 들어가니 누가 있어? 황제 동그라미, 귀비 동그라미. 앉아 계시거늘 이화 동그라미. 8번 절하고 머리를 숙인 후 밑줄. 문득 소매에서 매를 내놓았습니다. 밑줄 쭉 쳐. 매가 바로 귀비의 머리에 날아가 백호와 두 눈을 쪼아머니. 백호가 여기가 백호야. 백호. 이마 가운데. 백호와 두 눈을 쪼아 먹으니, 자, 밑줄.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 아까 우리가 놓쳤던 그 암여우가 여기 있는 거야. 그치? 황제가 크게 놀라서 좌우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여우를 끌어내라 하고 겨우 정신을 진정해서 이화를 낳으라 하고 손을 잡고 연고를 물으셨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 마무리. 뒤 안 읽어도 됩니다. 후일담. 자, 그러면 가볼게요. 1번. 이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화는 2번 선지 볼게요. 주인은 마음을 바꿨죠.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하다가 팔았죠. 이화에게 보라매를 팔았습니다. 이여백은 살 길을 알려주었죠. 결국 3번 선지는 조력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여백이 조력자니? 네. 자, 황제는 저 마지막에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합니다.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위글의 대결 구도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비슷한 거 앞에서 봤죠? 그렇죠? 앞에서 어디 봤어? 최술 얘기 나오는 거 봤니? 장면 크게 둘로 나눴잖아.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대결 1, 대결 2. 그럼 중략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응성이니까. 읍 중에 이화와 요괴의 자 대결. 그 다음에 중원 이화와 암여우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둘 다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둘 다 비현실적이죠? 5번 선지 볼래요? 자, 대결 2의 중원에서와 달리 대결 1은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아니죠. 둘 다죠. 됐습니까? 둘 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대결 1, 2에서는 이화는 동일한 조력자 맞습니까? 그렇죠? 이여백에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암여우가 도망친 거죠. 자,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력자가 키워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력자. 자, 2번. 대결 1의 결과로 대결 2가 예측되죠. 요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도망가잖아. 그치? 예측. 대결 1의 요괴와 달리 대결 2의 암여우는 권력자 누구? 황제를 이용하죠. 자, 그 다음에 대결 1에서 불완전한 승리 맞죠? 한 놈만 잡았죠. 그래서 대결 2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뭘로? 매. 됐습니까? 그치? 매가 이제 그 암여우를 잡는 거죠.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맴매라고 합니다. 맴매. 미안합니다. 맴매. 자, 야심작이었는데. 자, 보라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볼게요.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은 선압 1번. 자, 그럼 칠판 봐. 자, 거기 보세요. 자, 중심 인물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예요. 됐습니까? 중심 인물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인공. 자, 주인공이 어떤 인물에게 주던가 어떤 인물에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린 중심 소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자,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제와 관련이 있니? 아니면 이걸 통해서 심리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우리가 아까 그 동동에서 봤듯이, 그치? 님에게 약이라 바칩니다. 그치? 그럼 약에는 뭐야? 그 다음에 심리, 그래서 정성과 사랑. 기억납니까? 이런 게 출제 요소가 되는 거야. 이때 주제와 관련이 있을 때는 주제의 제목과 소재가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제목이 만약에 보라매야. 근데 보라매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주제함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은 보기를 던져주니까 걱정하지 마.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사건 전개입니다. 사건 전개와 관련지어서 기본으로 갈등이죠.
그래서 갈등이 해소의 기능 역할을 하니, 이 출제 요소인데, 해소의 역할을 하니, 아니면, 자, 갈등이 심화되는 거의 역할을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이 해소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실말이라는 그런 단어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암시입니다. 이게 다야. 소재의 기능 역할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라매로서 사건 전개, 즉 갈등이 해소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어느 부분이에요? 기능 역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선지 보면 어디 있어? 1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거 적으세요. 난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계속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내가 모의고사를 많이 틀리는 이유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이런 것들 배우면 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은 4주차 왔죠?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의 1% 배우셨습니다. 99번째 배워요. 고3 때까지. 모의고사는 그래. 또 왜냐면 또 잃어버리잖아요. 계속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또 난이도가 높은 그런 지문들로 계속 해나가야죠. 자, 됐지요? 다음 주가 뭐야? 다음 주 보니까 운문 4주차네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는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처음 하는 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문과 산문이 함께 있는 거. 그렇죠? 온문과 산문이 함께 있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다음 시간에 새롭게 우리가 볼 거고요. 우리가 진도가 제일 빨라. 진도 빠릅니다. 다음 주에 문법도 있네. 문법도 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일요일. 잠깐, 오늘 25일이지? 네. 다음 주가 2월이네요. 자, 다음 주 또 등록 기간이니까. 선생님이 우선, 부모님께 QR을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